2020년 34번째 주 스웨덴 코로나 관련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8월 21일까지 사망자로 기록된 숫자는 5,810명이며 여기서 37명이 더 코로나로 사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정치까지 합한다면 5,847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스웨덴 코비드19 사망자 수는 매일매일 발표된 결과를 기록해서 모아둔 것으로 숫자가 지금 점점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 편에 모아진 이 색깔들은 발표 딜레이들을 구분하는 색깔들입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하는 이 기사는 2020년 8월 25일에 쓰여진 기사이고 그 기사가 쓰여진 날짜보다 하나 앞선 주, 즉 34번째 주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의 스웨덴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현재 8월 21일까지 총 5,810명이 스웨덴에서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주 동안 총 27명의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즉 지난 한 주는 33번째 주, 즉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숫자에 비해 7명이 34번째 주에 더 늘어난 것이죠. 스웨덴은 또한 지난 몇 주간 동안 코로나로 관련된 사망자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즉 스웨덴에서는 평상시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 물론 이 통계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예년에 비해 현재 스웨덴에서는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34번째 주 동안 스웨덴의 östergötland 지역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들 중 사망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에 자신이 사는 가정이나 특수주택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수는 총 사례의 15%, 그리고 사례의 70%는 그들의 사망에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사망으로 이끌게 된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부차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다른 이유들로 사망을 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통계 숫자에 포함된 이유는 그들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 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östergötland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즉 Socialstyrelsen이 이제 더 많은 코로나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또 34번째 주에 스웨덴 통계청은 스웨덴 상반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는 현재 스웨덴이 보여주는 사망률이 예년 대비 높지 않음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나온 발표문입니다. 이는 1869년 스웨덴 대기근 이후에 현재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나중에 이 1869년 스웨덴 대기근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구성과 크기는 물론 지금과 그때는 다르지만 그래도 스웨덴 통계청은 여전히 현재와 그때 당시를 비교하기에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웨덴 통계청의 언론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스웨덴 통계청의 언론 담당자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1869년에서 2020년 이 기간 동안에 대한 정보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겠다. 1870년에 1년 차라고 가정하면 1874년, 1875년, 1892년, 2020년 등 4번의 경우에만 1869년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수가 등록되었다. 따라서 인구가 1869년 이후로 약 600만 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0년은 186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아주 드문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1869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을 서로 비교했다. 1867년에서 1869년을 스웨덴의 마지막 대흉년기 혹은 대기근기라고 구분합니다. 이때 이 나라에 아주 큰 흉년이 들어서 또 이 날씨가 예를 들어 여름 하지에도 스웨덴 북부 지역에는 눈이 계속 쌓여 있고 또 스웨덴 남부 지역에는 가뭄이 와서 먹을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년 중 제일 해가 길고 따뜻해야 할 때 눈이 쌓여 녹지 않는 이런 이상 기후와 대흉년으로 물론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 핀란드 역시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비단 스웨덴, 핀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대흉년의 어떤 그 물결이 한번 비껴간 적이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일랜드도 이때 아주 큰 대기근을 겪어서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많은 수의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 땅을 버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아일랜드 출신의 아일랜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민자들의 수가 아주 많은 것이죠.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은 1867년 페데르네슬란데 신문에 실린 스웨덴 북부 지방의 대기근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아들이 장화 한 짝을 먹고 있는 동안에 엄마는 죽어가고 있고 아빠로 보이는 한 남자가 밖에서 나무 껍질을 열심히 깎고 있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를 흔들어 보고 또 계속 보채고 있고 물론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겠죠. 또 다른 아들은 기력이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들 수가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스웨덴의 코로나 감염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공중보건당국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이 무엇보다도 젊은 성인층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발표된 여러 보고서들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이트클럽들이 문을 닫고 난 뒤에도 다시 자기들끼리의 자신들만의 검은 클럽들을 숲속에서 만들어서 계속 영을 즐긴다고 합니다. 검은 클럽들은 건물 색깔이 검은 게 아니라 불법으로 연 업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R 수치도 이것이 8월 초에 1.2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 전문가 안더스 테그넬은 여전히 이를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또 그로 인한 코로나 확산, 코로나 감염에 대해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34번째 주 중에는 전국 각지에 초등학교들이 문을 열었고
일부 유치원들이 타가소 뭐 이런 것들이죠. 유치원 타가소들이 어떻게 코로나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아니그도 일화들이 있지만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라는 통일된 통계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안정적이고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는 도표는 0세에서 19세까지의 나이별로 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0만 명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가 왼쪽 Y측에 보여지고 있고 X측은 매주별로 확진된 수를 0세에서 19세 나이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